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지난달 20일 전공의 집단 사직을 시작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지 벌써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전공의 사직에 이어 이달부터는 전임의들 상당수가 병원에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각한 인력난으로 대학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입원, 수술 등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잠시 후에 중대본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오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정부는 오늘부터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울러 이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해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이죠. 각 대학에서 의대 정원 신청 접수 마감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29일이죠.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서 예정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신청하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네. 그 기한이 오늘까지입니다. 네. 교육부는 오늘까지 신청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선 의대 정원을 늘려주지 않겠다는 방침인데요. 지난해 정부가 의대별 수요를 조사했을 때는 2,000명에서 최대 3,000명까지 증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각 의대 학장들이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면서 강하게 반발했고요. 교육부와 각 대학 본부에 증원 신청 연기를 요청한 바가 네. 있습니다. 하지만 각 대학들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대학 경쟁력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원 신청을 미루거나 증원을 처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대학 본부와 의대 교수들, 학생들 간의 내부 진통은 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가장 우려되는 게 지금 병원 상황인데 현재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대학병원에서 수련받는 전공의가 이제 빠져나가면서 입원, 수술 건수가 이미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황이죠. 네. 가까스로 50%를 유지한다고는 하지만 이미 30에서 한 4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남은 교수와 이 전임의만으로 이렇게 유지가 됐던 건데요. 이젠 이달부터 전임의 상당수도 계약을 포기하고 네. 병원에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임의의 경우 사실 임상 강사를 말하는데요. 각 병원별, 임상과별 상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최소 80% 이상 충원되지 네.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박민수 중앙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진행하며 정통영 중앙비상진료대책 상황실장, 김충환 법무지원반장, 교육부에서 정상은 인재양성지원과장이 배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환희, 김윤경 통역사의 수업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이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3월 4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환자 곁으로 복귀해달라는 정부의 지속적인 호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전공의가 여전히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뿐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자단체, 종교계, 장애인단체, 경영계와 노동계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하였고 병원장 등 의료계 내에서도 전공의가 환자 곁으로 속히 돌아올 것을 호소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 각계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환자 곁으로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어제는 의사단체 집회가 있었습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얼마든지 존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단체가 해당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철저히 규명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의료 이용에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아프고 위급한 분들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전공의의 빈자리까지 감당하기 위해 의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 덕분에 중증, 응급질 중심의 진료 체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입원과 수술은 감소하고 있으나 주로 중등증 이하의 환자에 해당하며 일부 환자는 다른 종합병원으로 전원시킨 뒤 협력하여 진료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증 환자 수도 30%가량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응급 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되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4개 권역을 담당하는 긴급 대응 응급의료 상황실을 운영하고 응급 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합니다. 또한 병원에서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현장의 진료 지원 인력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업무 지침도 신속히 보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하였고 현장의 상황에 맞추어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증 환자와 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집단행동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해당됩니다. 정부는 현장을 점검하여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합니다.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됩니다. 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결단을 한 전공의 여러분들에게는 용기 있고 잘한 결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현명한 선택을 당부드립니다. 3월 3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8.7%인 5,387명이나 현재까지 동맹 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중대본 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준비 TF를 운영합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단기적인 조치가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이행하고 구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므로 구성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준비 TF를 우선 설치하고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TF는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등을 포함한 정부위원과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정부는 TF 운영을 통해 의료개혁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조기에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의사 면허는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의사에게 부여하는 권한인 동시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책무입니다.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사에게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면허 제도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 면허가 없는 자의 의료 행위를 금지하여 의사의 경제적 지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이 인정되는 만큼 의사에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 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의무가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는 부여된 책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국민의 생명권은 헌법상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기본권이며 이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 제1의 책무입니다.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은 의사가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은 의사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무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기 바라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의사의 존재 이유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가 떠난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전임의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정부는 환자를 지키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반드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정부는 필수 의료의 사법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고 거점 국립대병원의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더 늘리기로 발표했습니다. 필수 의료 수가 제도도 조속히 공개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말고 지금처럼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헌법적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27년간 정체된 의대 정원을 더 늦기 전에 정상화해야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릴 수 있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필수 의료에 대한 사법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등 의료개혁 4대 정책 과제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의사단체는 2,000명 증원을 반대하지만 필수 조건인 2,000명 증원이 빠진 채로는 의료개혁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한 언론은 그간 정부가 의사의 반대에 가로막혀 의료개혁에 번번이 실패했던 과거를 비판하며 이번에는 두려움 없이 국민만 보고 의료 정상화를 추진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정부는 반드시 의료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 특정 직역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정부는 뚝심 있게 의료개혁을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대본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현안과 대책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법 원칙대로 강경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 박광식 기자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간단히 요약하면 정부가 전공의를 향해서 지속적인 호소도 했고 그리고 행정처분 등 압박도 했지만 다수의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났다는 겁니다. 네. 지난달 29일 기준 전공의
27%, 72%가 근무제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이렇게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환자 불편을 넘어서 이제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어느 정도 이 상급 종합병원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지금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네. 응급실을 제대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일단 정부는 오늘부터 전국 4개 권역에 응급 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고요. 여기서 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받도록 병원 간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네. 또 정부는 이 병원마다 빠져나간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신할 대체 인력 채용에 대해서 재정을 신속하게 지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료 지원 인력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PA, 수술 보조 간호사 등에 대해서도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업무 지침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네,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는데 어제 여의도에서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오후에 여의도에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추산 약 4만 명, 경찰 추산 약 13,000명이 참석했는데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졸속 추진과 불합리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네, 환자들의 불편을 넘어서 이게 이제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정부는 공공의료의 네. 진료 시간들을 최대한 늘리고 연장한다는 방침이고요.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는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정규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그 전처럼 제대로 돌아오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의료계 상황과 관련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박광식 기자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KBS 뉴스특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